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일 중국 대표팀 이방코비치 감독은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세계적인 수준의 팀이다. 어렵지만 현재에 집중하겠다. 우리도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내일 경기에 자신이 있다라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질답을 이어갔고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공격수 손흥민과 이강인 등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것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방코비치 감독은 세계적인 선수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팀으로 상대할 것이고 선수들이 단합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양 저상은 한국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날씨는 좋다. 피곤하지만 회복에 집중하겠다. 일단 긴장감을 넘어서서 제대로 플레이하겠다. 한국 대표팀에는 스타가 많다. 손흥민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장 가치가 비싼 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표팀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팀으로는 완성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충분히 약점이 있다. 한국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흥민이나 이강인을 상대하는 것이나 중국 슈퍼리그에서 뛸 때나 똑같다. 중국 대표팀은 우리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중국 감독과 선수에 비해 중국 팬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지난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중국 내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멀티골을 기록하며 한국이 싱가포르를 이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상대는 중국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과 싱가포르 경기가 열린 같은 날 중국은 태국과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한국의 경기 결과까지 확인한 중국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신화스포츠에는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조적인 분위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한팬은 중국은 최종 예선으로 향할 수 있을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글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은 한국에 0대3으로 패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 후보 선수들도 이길 수 없다. 최종 예선으로 향해도 소용이 없다. 몇 경기 더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라는 등 자국 대표팀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화스포츠는 중국 대표팀의 현 상황을 전했다. 주축 공격수 우레이를 비롯한 주전 선수 5명이 부상으로 한국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우레이는 어린 나이부터 무릎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며 6월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부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이로 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팀 감싸기식 기사에 중국 팬들은 여전히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원래 축구 선수들은 부상을 달고 뛰기도 한다. 리그에서는 잘 뛰지 않나. 최종 예선 탈락 변명을 미리 하는구나.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공격수가 부족하다. 리그 도중 부상이 있었던 장위닝은 국가대표에 소집됐다. 우레이도 뛰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쉬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급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